안녕하세요 여러분, 정조동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허리에 대한 내용을 할 겁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면 협착증과 그리고 디스크에 대한 구분을 알려드릴 겁니다. 사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을 때 협착증이랑 디스크 증상이 뒤섞여 있거나 혹은 척추 전방전이증 같은 여러 가지 질환들이 따로 섞여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거 디스크 협착증이야 그러면 이 부분은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일단 오늘은 디스크랑 협착증의 차이, 그리고 이게 어떤 증상으로 구분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려 보겠습니다. 자, 먼저 디스크는요, 허리뼈에 있는 척추라고 하죠. 우리 척추랑 척추 사이에 들어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판이 있습니다. 그 판이 어떤 이유가 됐든 터지거나 늘어나거나 눌리면서 허리 뒤쪽에 있는 신경을 누르는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협착증은 무엇이 누르든 간에 척추에 지나가는 신경이 있거든요. 이 신경 따발을 압박하는 경우에 생기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관 협착증은 기본적으로는 퇴행성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50대 이상의 환자들한테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잘 낫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스크는 젊은 사람도 생길 수가 있어요. 말 타다가 떨어졌어요, 친구랑 장난치다가 어떻게 했는데 꽝 했어요, 무거운 걸 들다가 뜨끔했어요 하다가 디스크가 터지는 수가 있는데, 협착증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척추관을 압박할 정도의 퇴행성이 발생해야 되기 때문에 척추뼈가 늘든 안에 있는 인대가 늘든 디스크가 많이 압박을 하든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령의 경우에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요새는 굉장히 앉아서 생활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젊은 사람한테는 잘 생기지 않을 협착증이 생기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한 30살밖에 안 됐는데 40살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협착증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를 어떻게 구분하냐? 간단합니다. 일단은 아주 간결하게 구분을 하자면, 디스크는요, 운전하려고 앉으면 너무 뻐근하고요, 그리고 일하려고 앉아 있을 때도 뻐근하고요, 그리고 뭐 한다고 허리를 숙이고 있으면 뻐근하고 아픕니다. 이때 뻐근하다고 하는 통증은 단순히 허리 통증만 있을 수도 있지만 엉덩이나 다리 혹은 발끝이 아프고 저린 증상까지 포함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협착증은 그 반대입니다. 협착증의 경우에는 척추관이 압박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허리를 숙이는 동작에서 대부분 편하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협착증 때문에 오시는 환자분들은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앉아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서서 걸으려고 그러면 그렇게 힘들다. 내가 집에서부터 한의원까지 걸어오는데 몇 번을 허리를 숙이고 쉬었는지 몰라, 이 얘기를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면, 허리를 펴고 똑바로 있으면 척추관이 압박되면서 불편해지는 거고요. 그것 때문에 허리를 숙이고 쉬는 동작, 그것 때문에 잠깐 의자에 앉아서 쉬는 그 동작에서 압박이 풀리게 되면서 다리가 시원해지고 편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왔을 때 나는 앉아있으면 힘들어요, 그럼 디스크일 가능성이 크고요. 나는 서서 걸을 때 너무 힘들어요, 다리가 터질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협착증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은 겁니다. 이 두 가지 모두 다 사실은 한의 치료로 잘 나을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이기만 하면 정상적으로 잘 나올 수 있는데, 아무래도 디스크가 조금 더 수월하게 낫고 협착증이 조금 더 오래 걸리는 경향성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협착증 치료하는 경우에 저희가 3개월 정도에서 6개월 정도의 기간을 잡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봉침이나 약침이나 추나, 그리고 협착증에 쓰는 한약 같은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협착증 자체는 일단은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한약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척추 자체의 퇴행성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것들의 목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요. 손상된 신경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도 한약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협착증의 경우에는 그러면 도대체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언젠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실 때 있거든요. 척추관 협착증을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는 일반적인 치료에 반응을 잘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보존적 치료라고 하는 한의 치료를 포함해서 양방의 모든 치료들을 그냥 해보았는데 한 3개월이 지나도 4개월이 지나도 좋아지지 않아요. 혹은 내가 이게 너무 불편해가지고 아예 걸을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게 되고요. 그 경우에는 라미넥토미라 그래서 그 척추관 자체가 좁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척추뼈의 이 옆면을 딱 잘라내가지고 그 공간을 넓게 해주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을 하면 굉장히 극적으로 증상이 좋아지는 게 있는 대신에 척추뼈를 조금 제거하기 때문에 내구도가 좀 떨어지고 퇴행성이 조금 가속화되는 부작용은 있습니다. 하지만 통증이 너무 심하면 수술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는 거고요.
젊은 나이에 이거를 하려고 그러는 경우에는 잘 하지 말라고 권하는 편입니다. 한의 치료를 했을 때 협착증의 개선에 대한 부분들은 개인차가 굉장히 큽니다. 어떤 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너무너무 좋아져가지고 다 일상생활 하시는 경우가 있고, 일정 연령 이상의 분들한테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립니다. 집에서 한의원까지 걸어오는데 4번 쉬셔야 되는데 한 번만 쉬실 수 있게 만들어 봅시다. 이런 식으로 목표로 삼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의 개선, 그리고 삶의 질의 좋아짐, 그리고 증상 자체가 편해져서 너무 괴롭지 않게 지낼 수 있는 것 자체를 목표로 삼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협착증을 치료할 때 완치와 막 20대 같은 허리를 원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생각을 하셨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증상의 개선을 통해서 삶의 질이 높아지고 편하게 수술 안 하고 지낼 수 있으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래서 이렇게 디스크와 협착증에 대한 구분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가지고 계신 증상 중에 나는 앉을 때 더 불편해, 아니야 난 앉으면 더 편해 가지고선 일단 구분을 해보시고요. 사실 자세한 내용은 전문의의 진단을 받거나 MRI 등을 찍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고, 아까 잠깐 얘기했듯이 전방전이증 같은 경우에도 신경 증상을 유발해서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증상들이 뒤섞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하면 진단 후에 치료를 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의 쪽에서는 재활의학과, 심국과가 이 치료의 전문 분야입니다. 저희는 다음번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